주석이었죠, 그죠? 자, 66장입니다. 66장은 왕필의 주석이었고, 경문만 있는데, 이 66장은 느낌이 66장 이전에 경문에 있었던 경문 내용들을 한두 구절씩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장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죠. 강해 소위 능위 백곡 왕자는 이기선하지라 고로 능위 백곡 왕이니라. 시로 욕상민인된 필이 언하지하며 욕선민인된 필이 신수지하나니 시로 성인은 처상이 민부중하며 처전이 민불행이라. 시로 천하 악추이 불념하나니 이기부쟁이라. 호로 천하 망능여지쟁이니라. 그랬네요. 강해 소위 능위 백곡 왕자. 강과 바다가 능히 온갖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강과 바다가 잘 하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호로 능위 백곡왕이라. 그래서 강과 바다는 능히 온갖 계곡들, 시냇물들 등등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강과 바다는 지금까지 계곡 이야기 이거 잔뜩 앞에서 읽은 거 아주 기억이 나죠? 이게 뭔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따다가 뭔가를 결합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시로 욕 상민인데 이러한 까닭에 백성들의 상 위에 있고자 하자면 반드시 이언하지 자신이 말하는 것이 하지 낮추어져야 한다. 욕선민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신후지 자기 자신을 뒤로 돌려야 한다. 시로 성인은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처상이 민부중하며 윗자리에 거처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무겁지 않게 되고, 그러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거우면 백성들이 그 무게를 견디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무겁다라는 것을 부담이라고 해석해 볼까요?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윗자리에 거처하면서도 백성이 부담스럽다고 여기지 아니하며 처전이 민불에 백성들의 앞자리에 거처하지만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 이러한 까닭에 천하 사람들이 절거이 그를 추대하여 하기를 불념 꺼려하지 않다, 실정내지 아니하나니 이기부쟁이라. 그것은 그가 성인이 다투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호로 천하 망능여지쟁이라.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성인과 더불어 다툴 수가 없게 되니라 이랬어요. 그럼 이제 한번 강과 바다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강과 바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복신 얘기를 했어요. 복신불사. 그죠? 이게 6장. 복신불사.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천하복. 이런 얘기도 했어요. 41장. 그 다음에 곡덕일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강과 바다도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산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에서 이렇게 졸졸졸 나오는 이게 계곡이잖아요. 계곡인데 개자를 쓰는
하여튼, 네. 해자가 복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되고, 이게 흘러서 여러 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크게 바다라면, 이게 바다라면, 바다까지 이제 흘러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모여서. 이건 강이잖아요. 강인데, 이 바다에 도착하기, 앞전 바다 이전에 이 크게 강들이 모인 거. 이거를 강이고, 이 강 앞에 이렇게 오기 전에 이 입구가 넓은 계곡들. 이게 복이고. 그러면 계, 복, 강, 하. 이게 이제 바닥이 되겠죠. 해. 이렇게 가는 구조일체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바다가 백곡의 왕이에요. 백곡지 왕이 되는 거. 얘와 얘가 백곡지 왕이 되는 거. 이건 낮잖아요. 이게 위이고 상이고 이건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산 골짜기에 있는 이거는 물 관점에서 보자면 윗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윗자리에 있는 거고, 이 강이나 곡이나 바다는 이게 낮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예요. 그래서 상하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강과 바다가 능히 온갖 큰 계곡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강과 바다가 선하지 이랬어요. 근데 이 선하를 잘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잘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성인은 언하지 그랬네요. 성인은 백성들의 윗자리에 있고자 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을 하지 낮춰서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성인이 자신의 말을 낮춰서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본적으로 성인은 왕인 사람일 테니까 왕의 말은 권위가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진리를 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의 말이 하지 낮아요. 그러면 왕의 말이 낮다. 일반 사람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말한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말을 잘 못하는 거? 말을 거의 말을 못하는 수준? 어눌한 거? 지금 전정호 교장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가 눌놀이잖아요. 눌놀이? 눌로. 어눌하게 말을 못하는 노인이 사는 동네. 이 전정호 교장 선생님이 사는 동네가. 전정호 선생님이 눌로예요, 눌로. 왕인데. 와서 이제 우리 동네 와서 말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말이 어눌하는 건 어때요? 많이 들어줘요. 그렇지. 많이 듣긴 할 텐데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 어때요? 천천히 하겠지. 천천히. 답답해요. 답답하면 누가 옆에서 말해? 같이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말을 아주 어눌하게 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소리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속 터져서 옆에서 못 견디서 옆에 말하는 사람이 어눌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의 옆에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드는 정도의 말하기 솜씨.
그러면 무언이 교지 앞에서 노자는 말 없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말 없는 것으로 노자는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무언이 교지나 언하지는 어떻게 봐야 돼요?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거는요. 뭔가 온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이제 깨우치거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의 의견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일단 자 산에서 이제 계곡물이 내려오는 거 같고요. 장마철이니까 계곡물이 좁은 길을 내려올 때 이 엄청난 속도와 소리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강이 돼서 좀 넓어지면 유속은 굉장히 빠르지만 그의 소리는 사라지죠.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의 무언에 가까운 어눌함, 말을 낮춤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 이걸 갖다가 하지나 물이나 무언을 같은 것으로 보면 이거 같은 것으로 보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성인은 거의 무언이나 어눌하거나 거의 말이 없어. 그럼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이 말하겠죠. 그 공동체 사람이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절성기지했단 말이야. 성인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버리니까 밀리백배였어요. 밀리가 100배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끊어 없앴어요. 그럼 이제 학교도 없앴어요. 학교도 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성인이 한 말이 학문이 되겠죠. 그렇잖아. 성인의 말이 학문이죠. 이게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은 학문이 되고 이 학문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라는 사람이 교육치거라는 걸 발표해서 수신, 도덕이라는 과목을 만들잖아요. 수신, 도덕. 그래서 수신이나 도덕의 내용이 뭐냐면 수신, 공자왈, 맹자왈, 좋은 문장, 주희왈, 도덕 이런 게 옳은가 이런 거야. 그래서 성인의 말 이게 다 이게 성인 고전에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고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럼 이제 소설가 이상이 봉별기 소설가 이상이 봉별기라는 중편 소설에서 이 동경으로 이렇게 이상이 가서 이 유학 와 있던 연안의 집에서 얹혀 사는데 연안은 그때 동경 유학 대학생인데 일본 어느 대학의 시간 강사 일본이라고 동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살죠. 끼어 살면서 이제 연안을 관찰해서 쓴단 말이죠. 연안은 수신 시간에 하품을 하였다고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봉별기의 소설에. 그럼 수신이 그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이 성인의 말이고 이게 학문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성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성인의 지혜를 끊어 없애버리고 성인의 말을 가르치던 학교를 없애버리면 결국은 장자가 말했듯이 절성기지하니까 백성이 비로소 이걸 하니까 백성이 비로소 논의하는데 참여하더라. 백성이 비로소 자기 말을 하더라. 이건 장자에 나오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네가 백성들 위에 서고자 하면 너는 너의 말을 최대한 낮춰야 돼. 그럼 하지에게 내면 그의 말을 하지 않거나 어눌하게 말을 하거나 해서 백성들의 말이 나오도록 백성들의 말이 자유롭게 발언되도록 하는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선민이어든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하면 필신이 후지 그랬어요. 이거는 선민 그러면 이신 후지 이랬단 말이에요. 백성에 앞서고자 하면 그 스스로 백성의 뒤에 있으라. 이거는 7장에 나올 것 같아요. 7장으로 한번 가보죠. 7장, 그죠? 7장. 자, 찾으셨나요? 천지장구로다. 오래될 수 있는 까닭은 하늘과 땅이 스스로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문문 볼게요. 호로 능 장생이라. 그래서 장생할 수 있다. 시로 승인은 후기신이 신선 그러네요. 후기신이 신선. 후기신 신선. 왜 기신이 신전 이랬어요. 이게 이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7장은 그 자신을 뒤로 하니까 그 자신이 앞에 서게 되고 그 자신을 도외시하니까 그 자신이 간직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하고 이걸 가져와서 백성에 앞서고자 하면 그 자신을 백성 뒤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과 그 자신을 뒤로 하니까 그 자신이 앞섰다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아적으로 말하면 성인은 중앙이죠. 중앙이에요. 중앙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준, 표준. 근데 이게 육아란 말이에요. 육아. 근데 노자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미양이라고. 미양. 절대 중앙이 되지 마라. 절대 기준이 되지 마라. 성인은 노자의 성인은 미양이잖아요. 미양. 그렇잖아. 나만 혼자 어리숙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를 잘 알고 뭘 해서 그런데 나만 혼자 어린아이 같고 나만 혼자 등신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장에서 미양이라 미양. 나는 미양이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미양이란 말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이 아니라는 거.
하면 맨 앞에 여러분 옛날에 교련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이런 거 할 때 기준 이러면 뭐 좌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걔가 기준이 돼서 이제 오와 열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인은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를 중심으로 오와 열이 맞춰지는 게 성인이자 왕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인데 유관은 지금 여기는 백성에 앞서고자 하면 자기를 지도해야만 앞설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처전 백성들의 앞에 거처하고 싶으면 어디 갔어?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기를 뒤로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성인은 백성들이 윗자리에 거처하지만 백성들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백성들의 앞에 거처하지만 백성들이 성인을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절거히 그를 초대하기만 하지 실정되지는 않는다. 이기부장. 왜냐하면 노장이 말하는 성인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툰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쟁이 나왔는데, 쟁은 어떨 때 하나요? 선착순 이런 거야. 선착순. 선착순을 하면 기준이 있는데 1등, 2등, 3등, 3등까지 선착순 이러면 1, 2, 3등으로 들어오면 더 뺑뺑이 안 돌아지만 4등부터는 또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지금 기준이 돼버리면 성인을 따라서 다들 하겠죠. 성인이 제시한 대로. 그런데 성인은 말도 못해. 은하기해. 자기가 뒤로 가. 이신, 후, 지.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성인, 기준이 없는 성인, 이 성인, 이거는 보니까 강가받아라. 강해라. 아마 앞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지 몰라요. 기억이 나는지. 강가바다는 백천을 오라고 부른 적이 없다. 온갖 시냇물과 계곡물도 보고 강가바다가 오라고 부른 적이 없어. 그들이 온 거야. 백천이 굳이 한 거지. 백천이 굳이 한 것이 굳이 강해지. 강의 불구 백천이에요. 강가바다는 백천을 구한 적이 없어. 백천들이 구해서 강가바다를 구해서 온 것이지. 그러면 강가바다가 산꼭대기처럼 높으면 온갖 시냇물이 거기 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아. 성인은 지가 낮아야 돼요. 지가 계속 뒤에 서야 하고, 지가 계속 해야만 온갖 계열군이나 이게 온다는 얘기죠. 그 말이 부쟁이에요, 부쟁. 다툰 적이 없어. 나는 그들 보고 오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강가바다를 온갖 시냇물을 얘기하고 나서 강가바다를 얘기했단 말이죠. 백천, 굳이 강해나 강해, 백천. 그렇죠? 온갖 시냇물들은 강가바다를 구하지만 강가바다는 온갖 시냇물 구한 적이 없어. 뭐 불쏘해도 되고 그런 적도 없어. 그들을. 그런데 뭐였어? 그럼 이 강가바다의 속성이 뭐야? 하잖아요. 하. 그럼 성인의 조건도 성인도 하여야겠죠.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인은 기준, 표준을 제시하는 성인은 아니죠. 그래서 곡신 또는 뭐 강과 바다, 곡신불사할 때 곡신불사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생각해도 들짐승 그러니까 땅의 육지에 사는 짐승들은 전부 다 계곡이나 이런 데서 물을 얻거나 먹이 활동을 하거나 생명을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강과 바다가 되면 물짐승들, 물고기류들, 어패류들이 여기 또 먹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강과 바다나 이것들은 이게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 생생하는 것들. 그럼 생생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생명을 살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낮아야죠.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곡신인데 기준을 가졌어. 내가 곡신인데 기준이 있어. 두 발다리 짐승만 여기 와서 물을 먹거나 생명 활동을 해. 그러면 네 발 짐승, 호랑이나 사슴은 어쩌란 말이야. 이런 말이 기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없죠. 그래서 기준이 없어서 미양이에요, 미양.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하란, 그래서 성인은 하지한다란 말은 기준이 없다는 뜻이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말을 잘할 수가 없겠지. 어눌할 수밖에 없겠지. 아예 말을 못하거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66장은 주석이 없어요. 주석이 없고 특징이 66장 이전에 나왔던 강과 바다, 계곡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왕, 그러니까 좀 성인이 되는 조건으로서 말했던 성인의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인이 공동체 안에서 위치, 자리를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앞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 내용들 앞에 나온 경문들을 자 구절구절 따다가 결합을 딱 해서 아주 이렇게 딱 하나로 묶어낸 거죠. 그래서 66장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텍스타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인데 앞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다가 텍스타일을 했잖아. 텍스타일 이렇게 텍스타일을 했어.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앞에 한 번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할까? 여기저기서 왜 텍스타일을 다시 한번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하의 내용 67, 68, 69, 70 이하의 내용들을 이끌려고 하는 도입을 하거나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65장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67장 이하의 내용을 이끌려고 하는 어떤 배치, 그런 배치가 있는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다음 공부할 때. 그래서 좀 이거를 양은 짧은데 더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마치시죠. 저 강의 불구 백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만든 거예요? 앞에 만들었고. 제가 만들었어요.